이루어집니다. 첫 소식 변윤재 기자입니다. 활짝 열린 하얀 춘추문을 지나 대형 화물차가 청와대로 들어옵니다. 책상과 집기들이 분주히 건물 안으로 옮겨집니다. 매일같이 대통령실 브리핑이 열릴 춘추관이 업무 시작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에서 공식 언론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사 작업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주요 수석실과 비서관실은 이미 이전을 마치고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훼손된 곳들을 보수하는 작업과 정보통신공사도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8일까지 대부분 기능에 대한 이사 작업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관엔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여민관엔 비서실 등 주요 참모들의 집무실이 원상 복귀되는데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추가 설치됩니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용산은 도청이나 경호 문제에 취약해 집무실로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도어 스태핑, 지각 출근, 여사 집무실, 그리고 내란까지 숱한 논란과 불법의 현장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확인된 이전 비용으로만 최소 혈세 1,000억 원 이상을 쏟아붓고는 3년 반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명명백백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인내를 야당이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 통일교 특검을 함께 하자며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주말 사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의 추천권 전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려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일부 수정한 뒤 내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부동산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당정대는 공급 대책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발표 시점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 지도부가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핵심 안건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과 후속 대책 논의가 다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당정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단기 과열 양상은 진정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 등을 이유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있는 걸로 보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후속 조치로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는데 관건인 발표 시점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공급 대책을 위해 필요한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면서 대책 준비는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대는 석유화학, 철강산업 구조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지역 전용 지원 사업 규모를 내년에 약 200억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아리백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특검팀에 나와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제가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은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지금까지도 자료 제출이라는 것들을 성실히 해왔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대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내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고 폭로해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가 있다고도 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9시간 가까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언할 부분은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공범으로 엮으려는 건 무리한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르면 오늘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공동 발의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어제 특검 추천권과 특검 수사 범위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은 특검 법안에 대한 실무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오늘 국회에 법안을 공동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보수 야권의 특검 제안에 대해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혀보자고 역공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 권력을 사유화했던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급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대책 발표는 빨라야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11호 대책 이후 2달여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당정은 강력한 규제책으로 수도권 집값 가열이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줄었다는 판단입니다.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공급 대책 발표는 빨라야 내년 1월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 석유화학, 철강산업 구조조정 논의에선 구체적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수, 대산, 울산 등 석유화학 세계산단의 산업재편안을 토대로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고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의 설비 규모 조정 등 감축을 추진하는데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지역 지원 사업을 240여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케빈 애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금리 인하를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지명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유력 후보 중에 하나가 대통령 생각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연준이 너무 느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옳다며 금리를 더 일찍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각 21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의 3개월 이동평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낮다면서 금리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시드 위원장은 같은 날 폭스뉴스에도 출연해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 외국 기업이 가격을 낮출 것이라며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해시드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차기 의장을 지명할 계획입니다. 트럼프가 이미 여러 차례 금리를 대폭 내릴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해시드 위원장이 대통령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Now soon announce our next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someone who believes in lower interest rates by a lot and mortgage payments will be coming down even further early the new year and you will see this. 해시드 위원장은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주택 구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강요가 주택을 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새해 초 큰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급습해 감금돼 있던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의 한 범죄 조직 사무실. 각종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줄지어 놓여있던 컴퓨터와 모니터를 현지 경찰이 수거해갑니다. 캄보디아의 몬돌길이라는 지역의 범죄 단지로 국경으로부터 불과 50m 떨어진 곳입니다. 현장에는 무장한 경비 인력까지 배치돼 있던 상황. 한국 경찰이 이곳에 감금돼 있던 20대 한국 남성을 구출했습니다. 국내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코리아 전담반을 급파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펼친 작전입니다. 단지에 함께 있던 한국인 조직원 26명도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곳 단지에서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국내 송환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그동안에는 그 범죄 조직이 있다고 특별히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어서 범죄 조직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뒤 세 번째 합동작전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인 2명이 구출됐고 스캠 등 범죄 혐의자 92명이 붙잡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어서 KB증권을 연결해서 오늘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반등에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2% 가까이 상승 중이고 코스닥도 이틀째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74.26포인트 상승한 4,094.81에 코스닥은 11.85포인트 오른 927.1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틱톡 호재로 반등한 오라클 등 기술적 강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아베스틸지주와 HD 현대마린엔진 급등을, 대한전선 등 전력주, 방산과 원전주도 흐름 좋습니다. 반면 한국카본과 현대오토에버, 대웅제약 약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삼진식품 200%대 급등 중이고 알지노믹스 상한가 경신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7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창문에 달린 커튼을 통해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특별한 돌봄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의성 허페이시의 한 주택가, 이른 아침 자원봉사자들이 골목을 돌며 노인 가정의 커튼 상태를 살핍니다. 아침 7시 30분에 커튼을 열고 저녁 6시 30분에 닫는 것이 돌봄 대상 노인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에 커튼 위치에 변화가 없으면 즉시 전화를 걸거나 방문합니다. 通过精准摸排，将全市12000余名独居老人、高龄老人等特殊群体纳入了帮扶对象，22000余名的志愿者主动请缨，2600余支邻里守望志愿服务队 分聘包干，实行精准帮扶。 허페이 씨는 전기와 수도, 가스 계량기 사용량의 변화로도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해 이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장보기 대행이나 가사도, 병원 동행 등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종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조지아주의 한 교도소 담장 위를 넘는 작은 드론 한 대. 경비의 눈을 피해 교도소 안으로 내려옵니다. 이 드론이 운반하는 건 단순한 밀수품이 아니라 불법 반입된 휴대전화입니다. 이 휴대전화는 교도소 밖을 향한 범죄에 직접 사용됩니다. Hello, this is Sergeant Christopher with the Potawatomi County Sheriff's Office. 아이오와주의 한 여성 치과 의사에게 걸려온 보안관 사칭 전화입니다. 실제 발신자는 1,600km 떨어진 조지아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였습니다. 이 재소자는 드론으로 들여온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도소 밖 공범들과 공모하고 미국 전역의 여성 의료 종사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is was a very well planned scheme. They were able to research people, find out about them, so they knew who to scam, who had money. 수사당국에 따르면 범죄 조직은 드론을 이용해 휴대전화는 물론 담배와 마약, 심지어 음식까지 교도소 안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늘을 통한 범죄가 교도소 담장을 넘어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전국적 보안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라트비아 동부 레제크네 지역에서 농민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농사에 쓰는 농기계들과 트랙터 등을 장식해 마을을 도는 빛의 퍼레이드입니다. 눈사람과 산타클로스,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장식된 트랙터 20여 대가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장식 모두 농민들이 차고에서 하나하나 꾸몄습니다. Garāžā vīnot vodu, stīpt lampeņus, izbraukot visus veikalus, jo visas jau ir izpirktas. Pilnīgi katrs redzat traktori dažādi no pavisam liela līdz mozam, katrs ieguldījis. 농민들의 정성과 재치가 담긴 반짝이는 트랙터들을 보러 지역 주민들도 몰렸습니다. Wow, cik skaisti, cik spīgoši. Man ir prieks, ka es dzīvoju dekšādēs. Tiešām un lepo. 농민들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마을에는 연대의 의미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깜빡하는 실수, 누구에게나 있지만 반복되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의 실수를 웃으며 나누는 모임이 있어 소개합니다. 가나가와현의 한 행사장, 참가자들이 각자의 실수담을 털어놓습니다. 아내가乗ってた車と同じような赤い車がさーって通ったもので、ちょっと乗せてって言って乗って、ああよかったよいてって言ったら知らない男が。 일상에서 실수를 자주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웃으며 나누는 자리입니다. 모임 대표 아메노 씨는 30대 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사 시절엔 잦은 실수로 자책했지만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메노 씨는 그래서 이후 SNS로 이 모임을 만들었고 현재 회원은 300명 정도입니다. どうしようなんでこんなできないんだろうと思ったりするけど、うっかりもうネタに変えて楽しくできるところが好きです。 아메노 씨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실수 앞에서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50세에 이런 만성질환이 하나도 없을 경우 수명이 최대 15년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10달 전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팠던 50대 최윤서 씨. 병원 검사 결과 심장혈관이 좁아진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꼬집어서 비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운동 헬스를 한 28년 정도 했는데요. 심장 그게 이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참 의외로 많이 놀랐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 혈관에 기름이 많이 낀 고지혈증이 발견됐습니다. 평소엔 전혀 몰랐습니다. 고지혈증을 비롯해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등 5가지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국제연구협력체인 글로벌 심혈관 위험 컨소시엄 조사에서 50세에 5가지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5가지 모두 있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없이 산 기간이 여성은 평균 13.3년, 남성은 평균 10.6년 더 길었습니다. 39개국의 50세 이상 200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 5가지 위험 요인이 없으면 여성은 평균 14.5년, 남성은 11.8년 더 오래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같이 있다든지 흡연을 같이 한다든지 이러면은 혈액을 보내는 파이프가 딱딱해지고 기름때가 끼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히거나 좁아져서 심혈관 사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 50대 중후반이라도 위험 요인을 개선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수명이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혈압을 잘 관리하면 수명이 3년 이상, 담배를 끊으면 2, 3년 더 연장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을 통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죠. 저출생 문제는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새로 나온 책에서 확인해 보시죠. 노태영 기자입니다.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인 저출산율. 저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직 연구가 안 된 부분도 많고 상식처럼 언급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도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16년간의 인구 데이터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지, 교육비와 주거비, 성평등 문제 등은 저출산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합니다. 학교 소풍을 하루 앞두고 단짝 친구와 잠이 든 주인공. 모두가 잠든 시간, 깨어보니 복도 등에서 노란 액체가 흘러나오고 친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며 독자를 몽환적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갈수록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탐구했던 휴머니스트들의 삶을 통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들여다봅니다. 중년의 문턱이자 인생의 반환점인 마흔에 저자는 자서전을 쓰자고 제안합니다. 자서전을 쓰면서 과거와의 화해는 물론 현재를 직시할 통찰력, 미래를 설계할 나침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클래식 음악 중 보석 같은 80여 곡을 추렸습니다. 클래식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영화 OST를 많이 담은 것도 특징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다리에 쥐가 나는 상황에서도 정신력으로 버티며 왕중왕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단일 시즌 최다승을 비롯한 각종 대기록을 세우며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김화영 기자입니다. 안세영을 흔들기 위해 계속된 왕즈이의 좌우 공격. 안세영이 집념으로 받아보지만 마지막 공격이 라인을 벗어납니다. 1세트 초반 이 55번의 긴 랠리를 잡은 왕즈이가 기선을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왕즈이 상대 7전 전승인 안세영에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급해진 왕지희의 범실이 잇따랐고 특히 라인을 나갔다고 생각했던 안세영의 스매시가 절묘하게 물리면서 격차를 벌린 안세영이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 장군멍군의 긴 랠리에 잠깐 흔들렸지만 마지막까지 이어진 체력 싸움의 승자 역시 안세영이었습니다. 제가 더 지쳤어. 한층 매서운 공격을 몰아붙이자 이미 체력을 다 소진한 왕지희가 코트에 넘어질 정도였습니다. 챔피언십 포인트를 남기고 다리에 쥐가 나 걷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정신력으로 만들어낸 마지막 1점. 1시간 30분 넘는 대혈투 끝에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손으로 숫자 11을 그리며 단일 시즌 최다승 기록을 저축했습니다. 정말 이게 될지 안 될지 정말 의심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고 승률과 상금 100만 달러 돌파의 신기록까지 쓰며 수많은 기록을 쌓으며 2025년을 자신의 해로 만든 안세영은 내년에도 한계를 향한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욕심이 더 생기죠. 저도 이걸 했으니까 또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이 기록이 또 깨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 복식 이소희 백하나주가 대회 2연패를 달성했고 서승재 김원호가 마지막